네, 성정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독해활동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린 독해활동지는, 제목이 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실제 이 글은,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제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 쭉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하게 해보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뭐 협동조합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연 협동조합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또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안전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고 싶었던 K씨는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나만 이런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싶은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K씨는요, 이들과 함께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내어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조금씩 돈을 모읍시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K씨는 이 단체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가 있었고요. 농민들은 당연히 중간에 유통 비용 없이 적절한 대가를 받고 농산물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러면 윈윈이네요. 자,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요, 이 출자금의 일부를요, 미리 농민들에게 지불을 해서 농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 사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을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협동조합의 뜻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너와 나 그 여러 명이 목적이 같을 때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같이 출자금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이러한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해서 그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기업이 보통은 이제 뭐 기업을 만든 사람의 위주로 돌아간다면 이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냐? 자, 협동조합은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목적 그리고 어떤 좋은 뜻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학교 내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은요, 평등한 협력체이기 때문에요, 사업의 목적이 이윤, 그러니까 돈의 추구가 아니라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부조는요, 서로 돕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 협동조합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목표가. 자,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거에 목적이 있다면 협동조합은 돈을 벌기보다는 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요. 출자금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 데 공정하게 참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요, 협동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권익은 어떤 나의 권리 그리고 이익, 이거를 줄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이제 출자금을 내고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요, 출자금을 낸 만큼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배당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회사는 여러분 일반적인 이제 회사를 생각하면 돼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협동조합은 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비율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요 권리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식이 뭐 100주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뭐 60주, 70주 갖고 있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협동조합은 좀 이런 면에서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겠죠. 협동조합에서는 대체로 조합원 한 사람에게 뭐 출자금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한 표만 줍니다. 한 표의 의사 결정권이 부여되므로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이 되죠. 자,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조합원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인 약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협동조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단에서는 이 주식회사와 그리고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볼까요? 자, 하지만 이 협동조합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은 이렇게 그러나 라는 이런 지시어, 접속어죠. 그러나 라는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요 다음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약간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협동조합은요, 구조적인 특성상 자, 신속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고 하네요. 왜?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할 수가 없죠. 왜?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거나 이제 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뭐 사장님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임원분들도 있으니까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자본 조달도 이제 은행에서 막 쉽게 신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끌고 올 수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약간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결정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도 있겠네요. 그래서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윤 추구에 몰두해서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속되기가 힘들대요. 자,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생겨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뭐 협동조합원들 빼고 우리끼리 좀 해가지고 돈 좀 더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기본 정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훨씬 높겠죠. 자, 그래서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분명한 목표와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하면서 협동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 협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단체인지 대략 감이 오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여러분 딱 보면은 나 저거 주변에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게 느껴지나요? 자, 우선 여기 보면은 농협 있죠, 여러분. 농협. 원래 농협도요, 여기 농협중앙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농협도 약자예요. 이것도 농업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수협도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신협은 뭐의 약자일까요? 그러면 자, 신협은요, 신용협동조합의 약자입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있고요, 한살림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뭐 한살림은 이제 어떤 유기농과 관련된 어떤 건강한 먹거리 이런 거를 서로 공급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밑에 있는 아이쿱,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뭐 일반 뭐 은행이나 뭐 어떤 뭐 평소 은행을 많이 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은행도 딱 봤을 때 협동조합의 한 형태였다는 거.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단체들은 너무나 큰 단체로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여기 글에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운영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운영상에 조금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협동조합을 볼 수 있다는 점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어 찾기부터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사업에 미천으로 내는 돈이에요. 자,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 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뭐였습니까? 바로 출자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상품이 나와서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드는 비용이에요. 자, 어떤 농부께서 농산물을 생산했어요. 그럼 그 농산물을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이걸 사서 차로 실어 나르고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팔아야겠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유통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어떤 재화. 재화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어떠한 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자, 결국에는 어떤 물건이 팔리려면 소비자들의 이 수요가 있어야 이거를 팔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어떤 욕구 이런 거를 수요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서로 돕는 일. 자, 협동조합의 기본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호 부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권리와 이익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맨 처음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 합치면 뭐가 되죠? 자, 권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도 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더하여 좋아진다. 증진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자, 일정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익을 꾀하는 행위입니다. 뭘 추구를 해야 될까요? 자, 이윤을 추구한다 라는 말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토파보기. 자, 이번에 하는 거는요, 그냥 그대로 쓰기보다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조금 줄여서 써야 조금 간결하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한 이 협동조합의 뜻을 한번 찾아 써보라고 했죠. 자, 협동조합의 뜻은 어디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줄여서 써버릇 해야겠죠. 뭐 저걸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줄여서 한번 여러분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고 선생님은 제시합니다만 이게 꼭 모범답안은 아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요 부분을 요약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협동조합은요, 1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단체였나요? 뭐 글을 잘 이해했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알고 있겠죠. 5명의 그냥 일반인 사람들만 모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의 목표가 무엇이냐? 자, 목표 선생님 여기다 표시했었죠. 자, 협동조합은 평등한 협력체예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목표가 되겠죠. 자, 이윤의 추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답니까? 자, 여기 바로 화면에 보이죠, 여러분? 자, 그대로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간에 상호 부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부조는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 아까 선생님이 쭉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3문단에서 찾아 정리해보라고 했고요. 문단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문단을 나누는 어떤 구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문단이니까 여기는 1문단, 여기는 2문단, 여기가 3문단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문단에 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 협동조합은 누구의 의사가 존중이 됩니까? 자, 조합원의 의사가 존중된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요 비슷한 맥락이면 다 맞는 내용이니까 각자 나름대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협동조합도 역시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자, 신속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신속한 자본 조달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의사결정의 기간이 길다 라는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윤 추구에 몰두하면 기본 정신을 잃을 수 있다. 요 정도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써보는 활동입니다. 자, 혹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은 FC 바르셀로나라는 요 축구단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FC 바르셀로나 여기 잘 보시면은 바르샤 혹은 뭐 바르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구단이죠. 근데 이 FC 바르셀로나 역시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요, 현재 20만 명 가까이 이 조합원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출자금 150유로를 내면은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대요. 이 조합원이 되면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성인이 되면 18세 이상이면 그리고 1년 넘게 조합원으로 활동하면 이사회에 참석해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FC 바르셀로나의 클럽 회장 선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유소년 축구 클럽 육성과 시설 개선에 쓰인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유니세프나 이러한 공공기관에도 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의 아주 뭐 좋은 본보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혹시나 내가 만들고 싶은 협동조합이 있다면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 활동에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 문제 풀겠습니다 할 친구들은 이제 문제 풀면 되고요. 협동조합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어지는 영상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도쿄알림지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청소년들의 경제 상식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가 왔습니다. 경제 공부만 생각하면 이제 울렁울렁 경제 울렁증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경제닥터 저 딘딘에게 빨리 응급 수요를 좀 받으시죠. 자, 여기는 없던 흥미도 생기는 흥미 딘딘한 경제교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스키리!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공인데 이게 바람이 없네. 이걸로 뭐 묘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바람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네이마르도 못하지 이거는. 잠깐만, 좀 자존심 상하네. 지금 이거 중학생 남자애들이 보면서 엄청 못하네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공이 이게 바람이 없어. 이게 바람이 없어 지금 얘들아. 축구하고 경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할 텐데 여러분. 그건 말이죠, 바로 이 축구 안에 오늘 경제 공부의 주제인 협동조합의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구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12년 안에만 무려 91골! 네, 최고의 축구 선수를 상징하는 발롱도르 사회수상,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구단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바로 FC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는 메시 외에도 이제 네이마르가 얼마 전까지 뛰었었고, 수아레즈도 있고, 그리고 사비, 이니에스타, 푸올 등등 최고의 스타들이 거쳐갔던 팀입니다. 근데 이 세계 최고의 축구팀 바르셀로나가 바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인, 일반 대중들이 서로 협동해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반드시 이윤 추구에만 있는 게 아닌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 모델을 말하는데요.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도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 바르셀로나는 CEO가 한 명이 아니라 약 20만 명의 팬들이 자금을 출자해 스스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조합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FC 바르셀로나에 회원가입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6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클럽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정식 FC 바르셀로나의 이사가 되면요, 조합의 예산, 계획 등도 이제 미리미리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민주적인 투표 방법이네요. 즉, 협동조합은 서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스스로 조직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일명 착한 기업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FC 바르셀로나 역시 착한 축구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니폼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축구팀의 유니폼에는 기업의 광고가 달려있죠.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유니세프 로고를 새기고 구단 수입의 0.7%를 유니세프에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0.7%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바르셀로나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0.7%면은 서울의 빌딩을 강남권으로 대충 10층 넘는 걸로 한 5채는 사지 않을까요? 아무튼 엄청난 돈입니다. 그 0.7%도.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과 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 아주 착한 축구팀입니다. 이렇게 세계 축구계에 엄청난 정말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팀인데 이런 팀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FC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인 캄프누에 써있는 메스케움 그룹,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클럽 그 이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캄프누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메스케움 그룹. 그 클럽 그 이상만 봐도 바르셀로나는 약간 단순한 축구팀을 넘어서 위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가는 지역의 심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계, 예능에도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있죠. 자, 예능의 원조, 예능의 아버지 런닝맨이야말로 협동조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아마 졸고 계신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잠을 깨라고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일단 런닝맨에 나왔던 장면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력자 김종국이 오늘도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식 동물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필드의 무법자 김종국과 대항하기 위해 유재석, 이광수, 송지훈 자연스럽게 상부상조를 하게 되는데요. 능력자 김종국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온 힘을 다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조합을 유지해 가는데요. 흥미진진한 동물의 왕국은 다음 시간에. 자, 잘 보셨죠? 협동조합은 서로서로 힘을 합해 유지해 나가는 조직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누는 게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기업은 자본을 가장 많이 댄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또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고 이윤을 남기는 게 이제 경영의 목표라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닌 수익금을 통해 기업의 성격이 결정되고 또 이 기업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랍니다. 만일 동네 빵집이 똘똘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분들은 원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또 택시기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운송 수익금을 일반 택시회사에 많이 내지 않아
일반 택시회사에 있을 때보다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협동조합이 만든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 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의 형태가 아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안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생활 곳곳에도 협동조합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오며 가며 길거리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S우유입니다. 바로 이 S우유인데, 이거 방금 산 우유인데, S우유.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거 주잖아, 이렇게. 이거 박스에 해가지고 반애들끼리 나누는 거.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 게 뻥인 것 같아. 엄청 먹었는데. 우유에 밥도 말아 먹어봤어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오랫동안 우리 건강을 책임져 오던 이제 S우유도 놀라지 마세요. 협동조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S우유가 어떻게 협동조합이 됐을까요? 1937년 경성우유 동업조합에서 시작해서 1962년 S우유 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죠. S우유 협동조합은 수도권과 충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 젖소 5마리 이상을 키우는 축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유제품 기업이죠. M사와 N유업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젖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M유업이나 N유업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단순히 축산 농가는 합의된 가격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다시 말해 축산 농가는 단순히 원재료를 합의된 가격에 일반 기업에 공급만 해주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든지 뭐 사업이 적자가 나든지 뭐 대박이 나든지 사실 그 이후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난 이미 팔았으니까 내 벌 거 벌었으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농가와는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S우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출자를 하고 사업 시설도 이용하고 혹시 대박이 나서 흑자가 나면은 남는 이윤을 함께 나누거나 더 좋은 일에 쓰기도 하면서 공생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즉 S우유 협동조합은 FC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르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목표가 이윤 추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 이제는 성장만을 바라보던 전 세계의 경제 구조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만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기업 모델이 다시금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은 수없이 많고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도 있지만 협동조합처럼 함께 상생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협동조합은 오직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영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다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주적인 경영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 게 뻥인 것 같아. 짝꿍한테 짝꿍이 키가 엄청 커요. 야, 너 키 어떻게 크냐 했더니 우유에 밥 말아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날 먹고 다음날 가서 야, 더럽게 먹었는데 당연하지 그거 안 먹지 이래. 속았죠 초등학교 때.
멸치 엄청 먹고. 그래, 씨. 우리 엄마 키가 우체통만 한데.